1989년에 임종국 선생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잘 알다시피 그 당시까지 거의 유일한 친일 문제 전문 제야 연구자였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빈소에서 이 시민들과 이 연구자들이 모여서 과거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친일 청산의 역사를 이제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게 반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1995년도에 반자를 떼고 민족문제연구소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이렇게 민족문제연구소를 바깥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를 때는 우리 시대의 독립군 또는 제2의 반민특위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과분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친일 인명 사전 같이 일제 잔재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친일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친일 인명 사전의 편찬이라든지 또는 한일 과거사 문제 가운데 또 현안이 되는 야스쿠니 신사 무단 합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징병 징용 또는 일본 위안부 문제에 따른 그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시민 연대 활동, 일본에서 역사 우익 교과서들이 나와서 역사 왜곡할 때 바로 제 역사 교과서 왜곡 반대 운동도 했었고. 근데 이렇게 해서 주로 한일 과거사만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작 우리 내부에서 또 역사 왜곡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대한 미화죠. 독재자나 친일파들을 미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기념사업 반대라든지 이승만 동상 설립 반대 운동 또는 친일파 기념사업 철폐 운동 이런 것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또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음모를 저희들이 분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짜 독립군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짜 독립군이라는 분은 오히려 독립 정신을 훼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짜 독립군에 대한 서원 취소 사업이라든지 또는 신흥무관학교라는 우리 최초의 독립군 양성 기지, 예,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국 근현대사의 현안들을 연구하고 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연구와 실천의 통일체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역사적폐청산 운동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일 역사 왜곡을 먼저 바로잡기 위해서 친일 인명 사전을 편찬할 제2의 반민특위가 출범합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말을 들자면 친일파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친일파에 의해서 역청산당했다는 기괴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박정희처럼 친일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든지 또는 국무총리가 된다든지 또는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한국사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재생산해왔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메인 트렌드, 주류라고 하는 사회가 바로 친일했던 사람들이나 그 후계자들이었던 것이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떤 이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진다. 근데 국가도 외면하고, 그다음에 국회도 외면하고, 그다음에 학계, 역사학계도 외면했어요. 왜? 일반 대학 설립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바로 다 친일파들이나 그 후계 세력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속에서 결국은 시민과 양심적인 학자들이 다시 이 첫 단추부터 바로 해야 되겠다. 이 친일이 바로 독재와 친미와 반공과 오늘 수구의 뿌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올바른 미래 사회의 역사의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들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오랜 지난 일이에요. 그럼 과연 6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지난 이 세월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때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이렇게 하면서 황당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친일 청산이 우리 시대의 숙제이고 화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2001년도에 출범하게 되는데 이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 기념관 설립 사업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제 시기에는 친일을 했었고 해방후엔 또 남로당 좌익을 하다가 또 변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하고 또 종신 독재하다가 결국 부하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을,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어떤 이른바 근간의 정신으로 삼겠다는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여야에 의해서 동시에 추진되는 겁니다. 과거의 친일파가 아니라 죽은 친일파가 다시 오늘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친일 인명사진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일제 강점기의 친일 행적들을 조사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일제시대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조사 사업. 그래서 매년 몇 억씩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 민간 경상 보조금이 연말 2004년 12월 달에 전액 삭감돼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기초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하게 돼 버린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이때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일본에서 독도우표, 즉 다케시마우표를 발행해요. 이 뉴스와 함께 지난 연말 국회는 친일 임명사전 편찬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임명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도 나오니까 정말 시민들의 분노가 끌어오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해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한국 국회는 해서 말해야 될 일만 하고 있구나. 이런 속에서 우리 회원 한 분이 이 인터넷에다가 정부도 외면하고 국회도 외면하고 학교도 외면한다면 우리 시민이 나서서 돈을 모아서 만듭시다. 그래서 이 60년의 역사를 청산합시다 한 거예요. 이 하면서 네티즌 모금을 제안한 거예요. 이 모금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것이 대한민국 현재의 숙제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과 국민들이 결정적으로 동의해주는 계기가 되고 친일 임명사전을 통한 친일 청산 사업은 이제는 번국민운동, 번시민운동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역사운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연구소가 아주 다양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우표까지 건드리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 우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념 우표잖아요. 이게 통상적 우표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적어도 그 한 나라의 어떤 국가적 정신이라든지 아니 시민사회의 합의와 긍정적 가치라는 부분에서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박정희 100주년 기념 우표가 발행되고 발행이 의결되고 올해 그걸 발행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반대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박정희 기념우표 할 때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동시에 제안했던 것은 100번 일지 출간 70주년이었어요. 저는 근데 정작 이 기념우표 발행을 심의하는 기구에서는 100번 김구 선생이 쓴 100번 일지 이거는 부결시키고 박정희 기념관을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상징성이 오늘 대한민국 현주소고 이것이 바로 적폐의 맨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오히려 알려야 될 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우표, 안중근 의사 순구 100주년 기념우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었어요. 왜? 긍정적 가치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죠.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념우표 같은 것은 적어도 한국 사회가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역사 문화로 만드는 과정과 결합돼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 현재 10월 1일 이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6.25 전쟁 때 국군 3사단이 38도선을 돌파한 날짜예요. 그렇게 볼 때 3사단이라는 그 사단 내부의 역사지 이게 대한민국 전체 역사일 수는 없죠. 적절치가 않다는 겁니다. 최소한 광복군 창군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자기 자신의 역사적 연원이에요. 1932년에 윤봉길 억거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봉길 억거 이후에 진행된 그 후의 독립운동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은 항일 독립정신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 양성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940년 9월 17일 날 임시정부 산하에 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로 그 다음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선전포고했어요. 일본과 싸우겠다. 누가 싸웁니까? 그 임시정부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광복군이 바로 싸우는 바로 그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광복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독립 사상이라고 하는 게 국방과 가장 연결되고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 했었고 임시정부 보통성과 연결된다는 광복군이 맞다는 것이에요. 특히 해방 직후에 미 군정 하에서 이제 국방경비사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육군 사관학교로 이어지게 됩니다만 이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일본군 출신이거나 만주군 출신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간부들이. 즉 광복군이라든지 또 좌익 성향의 항일운동했던 군인들은 다 배제되거나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군번 1번이 일본군 장교 아니에요. 일본 장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들한테 전통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은 자기 자신의 정통성을 광복군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친일 군인들을 백선엽 같은 사람들을 15개 원수로 만들려는 흐름이 군부 내에 있고 또 친했던 장군들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 건국 정신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상징적 첫 번째 출발점이 국군의 날을 광복군의 날로 고침으로써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육군이
올바르게 자기 역사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입니다. 건국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독립운동 세력을 배제하고 친일, 친미, 독재 세력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만들려는 대사기국이고 역사 쿠데타예요. 대한민국 헌법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없애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격상시켜서 이것을 새로운 최고의 국경절로 만들자 하는 게 주장이에요. 이 소가 있다고 하면 이게 식민지 조선이에요. 즉 소에다 고삐를 묶어놨어요. 그럼 이게 일제의 식민지 지배입니다. 근데 소가 막 흔들었어요. 이게 독립운동인데 결국 소가 아무리 흔들어봤자 소 고삐는 안 풀리잖아요. 그랬더니 태평양 건너서 미국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고삐를 풀어준 날, 이게 1945년 8월 15일이다. 이런 게 핵심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을나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고 미국 연합국, 특히 미국의 도모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고삐 풀린 날로서 해방을 맞이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48년 8월 14일, 그러니까 정부 수립일 전날까지가 진정한 건국운동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방 후 3년 동안의 건국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할 때와는 일제때 친일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해방 후에 너 친일파 했더라도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건국 공로자예요.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가 돼요. 노무현 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나와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0여 명을 발표했어요. 친일파들이 민족 관역자로 공인된 거예요. 요걸 빠져나가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잽싸게 건국절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하고 관계없고 해방 후 3년 동안, 즉 반공투쟁에서 만들어진 국가다, 이렇게 하면서 됐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제 때 친일했던 그 유명한 노독설 같은 고등계 경찰 같은 경우에도 해방 후에 뭐죠? 빨갱이 이른바 때려잡았잖아요. 건국 공로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인천 김성수 같이 일제 때 안 해본 친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해방 후에 미 군정 당시에 고문으로 있었잖아요. 건국 공로자가 돼, 친일파가. 근데 김구 선생은 어떻게 됩니까? 백번 김구나 우리가 영화 암살에 나왔던 밀양사나 김원봉 같은 사람, 일단은 조직하셨던 이런 양반은 뭐예요? 분단 반대했잖아요. 반국가 사범이 됩니다. 이 엄청난 반역 행위가 바로 건국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승만을 기념하는 이유도 이승만이 다 받아줬잖아요. 이승만을 어떻게 하다 한국의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를 얘기해야 바로 이 친일 세력들이, 이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돼요. 그래서 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친일 세력들의 역사 세탁이고 환부욕조, 대한민국의 조상과 아버지를 바꿔치기 하는 거대한 역사 쿠데타, 대한민국 헌법 파괴 세력들이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역사 쿠데타에서 나온 궤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이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던 안 했던 역사적 후과가 이 거대하게 역사 쿠데타로 나타나고 친일 세력들, 또는 독재 세력들, 또는 분단 세력들, 그 다음에 친재벌 세력들, 그 다음에 숙미 세력들, 이들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거대한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하면 그들이 역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면 전쟁을 우리도 같이 선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만든 게 100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100년 전쟁 할 때 그러면 한국 역사 적폐 또는 오늘날 이렇게 기형적인 나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갖는 뿌리가 누구인가 해서 우리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출발로 삼은 겁니다. 100년 전쟁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얼굴의 이승만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와 프레이저 보고서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죠. 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 문서에 이승만의 인격이란 파일이 존재한다.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He's taken over as president and the controlling factor in that particular organization. 이 100년 전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100년 전쟁을 통해서 바로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 100년 전에 틀었던 우리 RTV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틀었다는 것이 죄가 돼가지고 예, 지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100년 전쟁은 한편으로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수구 세력들이 가장 무서운 진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역으로는 이것을 봄으로써 비로소 한국의 오늘날 수구 세력들의 민낯과 그들의 뿌리를 시민들이 확인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현재 저희들이 그 2018년도 3일절 날 개관하려고 하는 그 역사관의 정식 명칭은 식민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왜 우리가 저희들이 만들게 됐냐는 2001년도에 친일이면 사전 편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사전이 만들어지면 자그맣게나마 친일 역사관을 만들어서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낱낱이 증거로서 전시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한쪽에는 친일 청산의 역사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보여주면서 긍정의 역사도 주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가 되네, 지나니까. 우리 내부에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 같은 독재자나 박정희같이 친일과 독재의 이관왕을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의 상만이 아니라 해방 후에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을 때 이 친일파들이나 그 후계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일제 잔재들을 확산시키면서 오늘날 한국에서 이 발암 물질이 됐는가, 쉽게 말하자면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일본 후쇼사 교과서 같은 우익 교과서들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하는 극우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다시 일본 우익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의 형태로.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미화에 대항해서 일제 식민지 지배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실상들을 있는 자료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냐면 시기를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 식민지 통치 정책,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민중생활사, 근데 여기에 따라서 협력했던 친일파들의 그 민낯들, 이런 것들과 함께 해방 후에 친일 청산의 역사뿐만 아니라 친일 청산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후계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독재와 수구의 본령 형성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친일 역사 자료관을 하려다가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다소 넓은 용어를 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 시민사회가 또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 노예로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우리가 겪었던 전쟁의 비참함을 한국인들도 겪었으니까 좀 미안하지 않느냐, 이거 함께 풀어야 된다는 이런 시각에서 더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리는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민지 역사 박물관 만든다 할 때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부터 빚어졌던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한일 시민의 연대 활동들도 같이 전시하겠다 했더니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자료를 모으고 모금 활동했어요. 그래서 그 모금이 6천만 원을 모아 오셔가지고 그걸 기증하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자료를 계속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은 시작은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바로 20세기 전반기 강도들의 시대,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바로 한국이 겪었던 식민지 역사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러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차별과 침략 전쟁이 없는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계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의 역사까지 보여줌으로써 미래 세대들에게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역사도 있다는 것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역사는 바로 이러한 한국 역사 적폐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대중적인 역사 운동의 발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